자, 9월 16일 시장 마감까지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3분을 지나고 있고요. 매일 살펴보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 인바이오젠, 현대바이오, 동아약품, 대웅제약 파트 2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바이오젠, 현대바이오, 동아약품, 대웅제약이 파트 2에 있고,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 매매가 있고, 현대바이오는 이제 이 크게 예전에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동아약품, 대웅제약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오늘 추세를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재료나 호재들은 다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이러한 이슈를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해요. 자, 몇 가지 치료제 관련해서 1인당 9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미국 워크사 치료제 관련 가격인가 엄청 비싸죠. 자, 어쨌거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바이오젠 주가가 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시제품이 완료가 된 기사와 함께 한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어디까지 왔나 쭉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볼 거고요. 자, 동아약품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기반 다지기에 잘 성공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면 1인당 90만 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가가 전액 부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형태로 먹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가격이 1인당 90만 원 이상일 거라는 추정이 나왔다고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정부가 치료제 도입 시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부담이 없는 체계 이걸 운영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항상 이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은 제가 다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입했다는 이렇게 소식이 있고 임상 승인받은 치료제 정지형 7개, 캡슐제가 4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부강약품이 7월 중순 레보비르 임상 이상을 마무리했고 현재 9월 달에 나머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이 대웅제약은 이렇게 보시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이름이 코비블록이에요. 코비블록을 개발 중인데 임상 2비상의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건부 허가도 다 신청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아약품이 이 코로나 위기에서 기반 다지기 내수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상반기 제품 내수 매출액이 1000억, 전체 매출 70.6%. 자, 코로나 오히려 급상승했고요. 안정적으로 장기적 성장에 유리한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그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크고 있긴 한데 차트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 되는 차트 상황을 볼 거고 잠깐 투자자매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고 가면 일단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 이제 장이 끝나봐야 완벽하게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매도세로 잡히고 있죠. 외국인 매도세로 잡히고 있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매수세. 자,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대웅제약군 이렇게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꾸준히 다 흘러가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세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현대바이오만 유일하게 한 3일 정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차트 상황을 보면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5개월 선이 20선을 뚫어주는 아마 이 골든 크로스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황이 나쁘진 않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박스권이죠. 엄청난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인바이오젠은 지금 대응하는 건 박스권 대응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잘 올라가지 못한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인바이오젠 개별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좀 시장 전체가 지금 박스권에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이제 HLB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보다 강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일 때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따라서 인바이오젠이 딱히 안 좋다거나 뭐 그렇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을 받는 케이스가 돼요. 따라서 지금 인바이오젠 같은 상황을 보면 일봉에서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죠. 자,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 하단에 매수 아마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매수 깨면 일단 매수하지 않고 아니면 깨면 일단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 돌아나갈 때 추가 매수해서 요렇게 5,000원대 중반에 파는 게 나아요. 물론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축소 이때는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만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의 의미는 크게 없고 분할로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이 중요한 거죠. 다른 종목을 살 자금을 마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건 바이오젠 같은 경우,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4,000원 초반까지 온 매수.
그러고 들고 있으면 이렇게 5,000원까지 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이 어떤 종목 하나 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몇 종목을 제한 나머지는 다 박스권에 있어요. 상단 가면 하단 오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완벽하게 박스권에 갇혀있죠. 이 친구도 이렇게가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없고 지지부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겠죠. 언젠가 다 돌아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 종목이 별로 올라간 건 없는데 시장 전체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자, 현대바이오는 인바이오젠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자, 월봉에서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가 중요하게 깨져야 할 때 5개선 깼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 친구 아마 심하게 밀리면 20개월선 가격이 23,000원인데 여기까지 꼭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달을 자꾸 깨고 있죠. 첫 번째 5개월선이 들어가면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쭉 밀리고 있죠. 자, 중기 추세를 확정해준 주봉에서도 역시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1월 8일 날 형성된 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장 종료되었습니다. 이 변곡점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주식이 크게 추세가 깨져요. 근데 지금 거의 깨고 있죠, 이렇게. 이번 주 내일 만약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장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저점 다시 찍었죠. 현대바이오는 완벽하게 추세를 턴해서 돌려놓을 때까지, 그러고 월봉에서 20개월선 근처인 23,000원대를 지켜주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동아약품은 탄탄하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현대바이오가 지금 막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이라 생각하면 돼요. 20개선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동아약품은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차,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린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불러요. 주식은 이렇게 가격 조정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하게 되죠. 자, 기간 조정을 하고 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아주 그냥 박스권인 게 보이시죠? 전형적인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 가격이 얼마냐? 14,000원대. 14,000원대가 15,000원대를 가요. 지금도 14,000원대 올 뻔하다 돌아 나갔는데 다시 14,000원이 온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내용은 좋지만 어차피 돌아 나가려면 추세 턴을 해줘야 돼요. 자, 항상 재료 플러스 기본적 분석, 회사의 내용이죠. 뭐 재무라든가 돈이라든가 빚은 없나. 그러고 기술적 차트 분석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나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동아약품의 추세는 아직은 꺾이진 않았고 박스권 하단 마이트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14,000원대부터 중반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도 예전에 보면 이 치료제 뭐 코로나 이렇게 관련 굉장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이 친구도 중요하게 깨지 않는데 5개월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약간 꺾여 있죠.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괜찮지만 언제든지 이 자리까지 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탈했고 지금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20주선 이탈하고 끝나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지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 박스권 하단까지 왔습니다. 일봉에서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이 15만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15만원 초반을 절대 깨지 않아야 돼.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역시 17만원, 18만원 15만원 깨지 않으면 17만, 18만 이렇게 대형작도 박스권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올라갈 만하면 매도가 나서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매도가 나서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이렇게 대형작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바이오젠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만큼 딱히 딱 차고 올라갈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외국인들이 밴드 상단을 가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종목만 시장보다 강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